그러니까 초등부, 중등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이 초등과정 공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. 맞아요. 초등 어느 과정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좌절해요? 3학년 한 2학기에서 이제 4학년 넘어가는 그때부터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나. 그 전까지는 좀 연산의 느낌이 강했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한 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수학은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왜 이런 원리라든지 개념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넘어갈 때부터 그거를 조금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, 본격적으로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으려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 좀 수학이 어려워지지 않나.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게 되고 엄마가 강요하게 되고 막 숙제 왜 안 했니로 이렇게 가게 되는. 맞아요. 그러니까 또 심화 문제도 많이 풀리잖아요. 네.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시키거든요. 2학년 때, 1학기 때부터. 근데 제가 문제집을 다 봐도 한 2학년, 그 다음에 뭐 3학년 1학기까지는 좀 그 심화 문제집의 수준도 좀 쉬운 것 같아요. 순서를 여러 개 단계 거쳐서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들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 심화 문제집부터는 뭔가 조금 더 생각을 단계별로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화 문제집을 또 하면 어렵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잘 안 풀리니까 또 그런 생각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조금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할 때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보잖아요. 네. 3학년 2학기면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. 학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요? 저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제 교육관이 100% 맞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그죠. 그래서 제 얘기 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데, 저는 이제 특히 초등부는 이제 수학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수학은 할 만한 과목이다. 그리고 수학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이 너무 막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지 않다. 이런 것들을 좀 학생이 느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 어려워한다면 단계를 낮추라.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 조금 더 개념 문제를 더 풀 수 있고, 혹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길 원하거든요. 근데 조금 기간이 길어지더라도. 맞아요. 근데 학부모님들이 바로 막 심화 문제집 풀리시고, 왜냐면 심화 문제집에도 개념이 적혀 있어요. 맞아요. 그럼 그 앞에서 개념을 공부하고 뒤에 어려운 문제 풀어도 되지 않아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개념 좀 쉬운 거 그래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갭만큼 학생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, 그러니까 학생이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복잡하고 덜컥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제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저는 학생한테 오히려 초등학생한테 역효과다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수준을 좀 낮추고 좀 더 개념적인 문제를 풀면서 단계별로, 그래서 수학을 좀 할만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. 특히 3학년이면 아직 저학년이잖아요. 학부모님들이 이제 조바심이 나죠. 특히 여기는 이제 대치동이고 학생들을 되게 좀 어려운 것도 많이 가르치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봤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근데 고등학생 때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생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까지 많이 푼 친구가 고등학생 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게 초등학교 때 잘했던 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. 그쵸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좀 압박을 조금 벗어놓고 학생이 수학을 할 만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건 좀 즐길 수 있게, 그러면 수준을 조금 조절해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것만 풀리는 것도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신다면 나중에 좀 필요에 의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다 도전해볼 수 있거든요.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윤환쌤도 그렇고 저번에 류승재 선생님,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이 생각보다 초등 수학을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망가져서 오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. 맞아요. 공부 정서가 망가지면 6개월 그냥 날리는 거는 순식간인데, 앞에서 이 한두 달 땡기려고 끙끙거리다가 뒤에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이 말이 잘 안 들려. 하지만 끝까지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가르쳐보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등학생 때 이 한두 달이 그렇게 급하진 않다. 저는
초등학생 친구한테 그 여행 간다 그러면 저는 어우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여행 다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험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초등학생 때 그 더 중요할 수 있다. 그러면 수학 공부를 안 시켜도 되냐 이런 얘기는 또 아니겠죠. 아니고, 네. 그쵸. 그런 어떤 정서, 할만해, 즐거워 생각하는 걸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잘하는 친구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수학 공부를 많이 그리고 어려운 것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어떤 습관이랑도 좀 비슷한데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초등학생을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런 초등학생 때는 결국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알아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. 이렇게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원리로 풀어봤어. 이렇게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들으면서 완전 빠져들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보는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꽤 명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거든요. 그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하니까 점점 저도 이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들이 기본 지식을 쌓았잖아요. 학생들이 공부를 시킬 때 가져야 될 기본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당연히 수학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그러니까 초등부, 중등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물론 학원도 다녀도 좋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거와 별개로 내가 내 공부를 진행시켜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부 때 가장 좋은 수학 공부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개념서를 읽고 개념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도 누구의 설명 없이 내가 먼저 도전하고 안 되면 뭐 답안지의 도움을 받거나 선생님한테 힌트를 받아서 풀고 이런 시스템의 공부가 저는 초등부 때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학원을 좀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해요. 내용이 어려우니까, 그죠?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아. 근데 그거와 또 별개로 내가 어떤 개념서를 하나 선정해서 내가 개념을 읽고 내가 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답안지를 보는 방법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진도도 좀 다시 새로 나가야 된다. 학원과 별개로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만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. 학원 수업만 잘 듣고 열심히 듣는다고 절대 안 되거든요. 양이 너무 많고 난이도가 어렵고 양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고 응용이 막 정말 막 자유자재로 되잖아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좀 나올 법한 유형들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찍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. 물론 수능도 당연히 안 되고요. 그런 이제 고등 과정에서 그러면 수학을 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것까지 볼 수 있게 어려운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터득해 놔야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도 풀면서 그 심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연습을 초등학교, 중학교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내 진도, 내가 푸는 문제집을 갖춰놓고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. 이게 철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또 이제 작가기도 하니까요. 네.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해봤고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좌절도 또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이 공부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. 그쵸.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학생들한테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? 이렇게 잔소리를 좀 쉽게 하세요, 사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싶어요. 공부랑 정말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로운 일이다. 잘 해내고 있다.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어떤 마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. 그죠.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표현을 좀 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. 이런 마음을 좀 아이들한테 좀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막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알고 계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.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을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거나
그때 그런 걸 되게 대우해 주셨어요. 아, 공부는 되게 중요한 일이야. 공부하는 일은 넌 지금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그것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심어주셨고, 그 다음에 제가 힘들 때 별 얘기 없이 어떤 사랑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셨고,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용기를 갖고, 또 나는 잘 될 거라는 좀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. 부모님들이 좀 그런 마음을 좀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면 분명히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좀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혼자서 잘 해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랜만에 이게 너무 무겁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, 물론 현실을 살아야겠지만 좀 낭만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스토리나 그 외 것들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